안녕하십니까. 이문어학원 2019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 6월 모의고사에 몇 개의 지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31번 글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31번의 글은 그냥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간이 창의력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인간이 창의력을 가지고서 잘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인간이 기계를 만들어냈고 이 기계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AI Artificial Intelligent AI 인공지능을 기계에 심어놨죠. 그러면서 이 기계도 이제는 인공지능으로서 창의력을 많이 보이는데 인간의 창의력이 이제는 그 기계의 인공지능의 창의력에 경쟁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잽도 안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창의력이 원래 대단했었는데 이 기계의 인공지능 창의력이 더 뛰어나지는 상황이 앞으로 펼쳐질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자, 창의성은 is a skill, 기술입니다. that이 생략이 된 거고요. 주어가 동사 하는 기술입니다. 우리가 보통 고려하는, 뭐라고 고려하냐면 독특하게 인간적인 것, 혹은 독특하게 인간만의 것이라고 우리가 고려하는 기술이 바로 창의력입니다. 그렇죠? 창의력이라는 것은 인간만이 독특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평소에 고려하잖아요.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이 바로 창의력이 되겠습니다. For all of human history, 그래서 인류 역사 동안에, 즉 인류 역사, 인간이 태어나서부터 그쵸, 막 몇백만 년, 몇천만 년 전에 인간이 발생하고 나서 현재까지 이런 뜻이에요. 그쵸, 인류 역사 동안에 그 과거부터 현재까지니까 뒤에 현재 완료 have pp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인간의 역사 동안에 우리는 have been the most creative beings, 가장 창의적인 존재들이었습니다. 지구상에서. 자, birds can make their nest. 새들은 그들의 집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개미들도요, 그들의 언덕, 개미집 언덕이죠. 개미집 언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말은 이 동물들도 창의적이긴 하지만 창의적이긴 합니다. 그렇죠? 그들의 집도 만들고 그러려면 창의적이어야 되니까요. 하지만 no other species on earth comes close. 그 어떤 지구상의 다른 종도 comes close, 가까이 온 적이 없습니다. 자, 뭐에 가까이 온 적이 없냐면 the level of creativity, 그 창의력의 정도. 근데 뭐 하는 이냐면 명사 뒤에 주어 동사 나오면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된 거고 주어가 동사 하는 명사 이렇게 된 거죠. 즉 우리 인간들이 보여주는 창의력의 정도에 지구상의 그 어떤 다른 종도 가깝게 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의 다른 동물들도 창의력을 보여주고는 있는데요. 인간이 보여주는 창의력의 정도만큼 가까이 온 어떤 다른 종도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인간들은 그림도 그리는데 새들은 그림 못 그리잖아요. 인간들은 글씨도 만들었는데 언어도 만들었는데 다른 동물들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동물들이 인간의 창의력에 가까이 온 적이 없다. 올 수도 없다라는 거죠. 가까이 올 수도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문법적으로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species라는 말인데, species가 종이라는 말을 알죠, 여러분들? 근데 이게 단수로도 쓰일 수 있는 말이에요. 물론 복수도 가능하겠지만, no other, 이거 단수예요, 여러분들. 단수. 이거 no other까지 설명하자면 설명이 길어져가지고 그렇고요. 단수입니다. 그 어떤 다른 종, 그쵸? 그러니까 단수다 보니까는 컴을 쓸 때 comes 쓰셔야 돼요. 아니 선생님 여기 s가 있잖아요. 여기 단수라니요. 영어에서 s가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수인 애들이 몇 개가 있어요. politics, 뭐 아니면 mathematics, 뭐 이런 것들. s가 붙어 있지만은 단수 걸랑요. 그래서 단수 동사에 이렇게 s를 쓰는 것이 맞다. come으로만 되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인간의 창의력이 겁나 뛰어나다까지 1, 2, 3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역접이 이제 생기고 있습니다. 이제 뭐가 꺾인다라는 거죠. 글의 내용이 just in the last decades.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에 지난 10년이요. 지금 2020년이니까 2010년부터 지금까지 그렇죠? 방금 이 동안에 그러니까 2010년에서 2020년까지 최근 10년 동안에니까 또 have pp 쓰는 거죠. 우리는 얻어왔습니다. The ability to do amazing things with computers. 우리는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누구와 함께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냐면 with computers, like developing robots. 로봇을 만드는 것과 같은. 로봇을 우리 사람이 혼자 만들진 않았죠?
우리 사람들이 컴퓨터를 우선 개발을 했고 이 컴퓨터의 기술을 또 이용을 해서 컴퓨터의 능력, 이 연산 능력 등을 이용을 해서 로봇을 만들어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것 같은 능력을 얻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컴퓨터를 만들고 로봇도 만들었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like는 좋아하다가 아니고 뭐뭐 같은 전치사니까 전치사 뒤에 동사 쓸 때는 동명사 쓰는 거죠. 로봇을 만들기까지 이뤄났습니다. With the artificial intelligence boom of the 2010s, 2010년대의 인공지능의 발전과 함께 인공지능이 이때 2010년부터 현재까지 되게 많이 발전을 하고 있죠. 이 인공지능의 발전과 함께 컴퓨터는요 can recognize faces, 얼굴을 인식할 수 있고요, 번역할 수 있고요, 언어를요, 그리고 take calls for you, 당신을 위해 전화를 받아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write poems, 시들을 쓸 수도 있으며 beat players, 이길 수 있습니다. 선수를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무슨 선수냐면 at the world's most complicated board game. complicated는 복잡한이죠. 복잡한 보드 게임. 보드 게임 그러면은 이제 뭐 이런 그냥 게임이 아니라 체스라든가 바둑이라든가 장기 이런 거요. 이런 복잡한 지능이 되게 많이 필요한 그런 게임들에서도 어떤 선수들을 이기고, 아무튼 인공지능이 나날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To name a few things, 예를 몇 가지를 들자면, 그러니까 5번은 중요한 건 없어요. 이런 식으로 AI의 인공지능이 겁나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막 이긴다니까? 인간이 원래 했었던 시를 쓴다라는 것은 인간의 창조력의 고유한 영역 아닙니까? 그쵸? 그리고 얼굴을 인식하는 것도 사실 동물들이 인식하나? 원래 그래요. 아무튼 인간의 창의성의 고유한 영역이었는데 이게 AI가 되게 이제 요새는 잘한다라는 거죠. All of a sudden, 갑자기 we must face, 우리가 뭐뭐 할 수 있음에 틀림없다. 직면함에 틀림없다. 가능성을. 근데 뭐라는 가능성이에요? 우리의 창의적인 능력이 is not unrivaled. 라이벌 알아요? 라이벌. 야, 너랑 나랑 라이벌이야. 너랑 나랑 라이벌이야. 라이벌이라는 것은 둘이 정도가 비슷한 거예요? 아니면 완전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엄청 못할 때 라이벌인가요? 둘 다 잘할 때 라이벌이죠? 네, 언라이벌 그러면은 상대가 안 된다, 경쟁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창의적인 능력이 이제 경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을 맞닥뜨릴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말인즉슨 인공지능의 창의력이 겁나 올라가기 때문에 인간의 창의력은 경쟁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가능성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도요, 가능성이고요. 그 다음에 대시 나오고 뒤에 보면 완전한 절입니다. 자, 주어가 나오고 PP가 나오면 이거 완전한 절로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또 이제 명사가 장소 명사도 아니고 시간 명사도 아니고 추상적인 명사죠. 추상 명사 나오고 뒤에 완전한 절이 나오게 된다면 뭐가 뭐뭐라는 가능성, 이렇게 돼서 동격의 대시거든요. 뒤에도 완전한 절이 나왔다는 거 말씀드렸고, 이 동격에 대해서는 관계대명사가 아니니까 which 관계대명사 쓸 수가 없겠다. 그리고 4번하고 5번에 보시면은 접속부사가 2개 들어가져 있으니까 빈칸으로 나올 수 있겠다라는 거 명심을 하시고, 이 글의 내용은 이런 것이다 라고 또 잘 읽어보시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많은 직업들이 지금 기계로 대체가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많이들 이런 얘기를 하죠.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그러한 영역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라. 그리고 그것은 거의 지식적인 부분일 확률이 커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공부를 하라는 겁니다. 지금 나중에 무슨 오토바이 배달하면서 배달의 민족 이런 오토바이 라이더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회 나가서 이렇게 됐을 때에는 드론 같은 기계가 이것을 날라줄 확률이 되게 커요. 그 다음에 서빙 같은 아르바이트도 일자리가 되게 줄어들고 있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맥도날드를 가본다던가 커피숍에 가본다던가 이래도 종업원이 없잖아요. 기계로 다 주문을 하고 계산대에서 카운터에서 그 만들어진 음식을 받아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몸으로 때울 수 있는 일은 아주 급격하게 기계에 의해서 대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머리를 써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제발 더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의 특성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사회를 배우고 수학을 배우고 영어를 배우고 그걸 잘하라고 배우는 게 아니라 지식은 배우게 되면 이것들이 서로 연결이 되면서 시너지를 이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영어를 10을 배우고 수학을 100을 배우고 수학을 100을 배우고 사회를 100을 배웠다면 이 토탈은 300이 되는 게 아니라 지식은 서로 융합을 하면서 더 크게 일어나기 때문에 3000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다양한 방면에서 공부를 하라는 거죠. 이 지식들을 엮어서 여러분들이 창의력을 내면서 더 큰 것을 낼 수 있습니다. 근데 무서운 것은 앞에서 글이 뭐라 그랬어요? 이런 인간의 고유 영역이었던 지식을 통한 지식의 어떤 융합과 재생산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창의력조차 이제 기계에 의해서 대체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진짜로요. 자, 34번이요. We are more likely to. 그러면 우리들은 뭐뭐 할 확률이 더 큽니다. Eat in a restaurant. 식당에서 먹을 확률이 더 큽니다. 만약 뭐 한다면 We know that it is usually busy. 그 식당이 바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식당이 바쁘다라는 것은 손님들로 빠글빠글빠글 그러한 식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우리는 식당에서 밥을 먹을 확률이 큽니다. 그쵸, 여러분들? 자, even when nobody tells us that a restaurant is good. 그 식당이 좋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아무도 말해주지 않을 때조차도 우리의 무리적인 행동은 결정합니다. 우리의 의사결정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 물론 우리가 배가 고파요. 배고플 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많죠. 편의점에 가서 삼각김밥을 사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냥 굶은 다음에 집에 가서 밥을 먹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배가 고픈 상태야. 돈은 있어요. 한 2만 원 정도 있어요. 배가 고픕니다. 그리고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배가 고파. 삼각김밥 먹을까? 아니면 집에 가서 먹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디 모르는 식당을 딱 봤어요. 모르는 식당을 딱 봤는데 안에 사람들이 되게 많아. 그리고 막 밖에도 줄을 서 있어.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죠? 아, 맛집. 맛집이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가서 먹고 있구나. 그럼 나도 거기에 가서 먹을 확률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져 있으면 맛집이라는 것이 인식이 되는 것은 되게 조금 좀 애 같은 현상을 인식하는 방식이고요. 여기서는 좀 전문적인 용어를 써서 나타내고 있죠. 우리가 인간이 무리적인 행동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들은 좀 무리를 지어서 행동하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저기 사람들의 무리가 있네. 나도 거기에 끼고 싶다라는 심리를 가질 수 있단 말입니다. 개인들은요. 그래서 이러한 무리적인 행동은 결정합니다. 우리의 의사결정을 결정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결정이라는 건 뭐예요? 아, 저 집 가서 먹어야지. 이런 의사결정을 결정하고 만드는 데 도움을 준다. 이 무리적인 행동이 우리가 이 식당에 가서 먹도록 한다라는 거죠. 자, let's suppose 가정해 봅시다. 대시 생략됐고요. 뭐뭐라는 것을 가정해 봅시다. 우리가 어느 쪽으로 걸어간다라고 가정을 해 봅시다. 두 개의 빈 레스토랑, 두 개의 빈 식당 쪽으로 우리가 걸어간다라고 가정을 해 봅시다. You do not know. 당신은 모릅니다. Which one to enter. 이 둘 중에 어느 곳으로 들어갈지를 당신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which one you should enter로 바꿨을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 의문사 투부정사는 의문사 주어 should 동사로 바꿨을 수 있다라는 게 중학교 2, 3학년 때 나오는 문법적인 상황이죠, 여러분들. 그리고요, 어디에 들어가다라고 할 때는요, enter 목적어 이렇게 바로 씁니다. 근데 목적어가 이미 앞쪽으로 당겨져 있는 거고, 말인즉슨 enter in 목적어 쓰지 않아요. enter in 안 씁니다. 그래서 이게 in이 있으면 틀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엔터 다음에 장소를 쓰는 거지 엔터 in 쓰지 않습니다. 엔터가 타동사기 때문에 그래요. 목적어를 바로 뒤에 바로 두는. 하지만 you suddenly see 어느 곳에 들어갈지 몰라서 지금 어리버리 하고 있는데 A 식당에 갈까? B 식당에 갈까? B 식당 갈까? 둘 다 아무도 없대요. 아무도 없어. 어디를 갈지 결정을 못하고 있는데 하지만 suddenly 갑작스럽게 당신은 봅니다. 6명의 사람들의 그룹이 enter one of them 하나의 식당에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법적인 상황이 있죠. C가 뭡니까? 지각동사죠. 주어는 본다. 목적어가 어떤 동작하는 것을 본다. 목적어가 동작하는 것을 본다. 이때 동사 원형 쓰는 거죠. 투부정사 쓰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근데 현재 분사인 동사 ing는 쓸 수 있는 거죠. 뭐뭐 하는 중인 것을 본다. 이런 건 가능하죠. 지각동사, 사역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가 동작할 때 동사 원형 쓰는 거죠. 근데 얘가 지각동사니까 동사 원형 쓰는 게 맞습니다. 투부정사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one of them, 그 식당들 중에 하나에 6명의 사람들이 우르르르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여기에 6명이 우르르르 들어가는 걸 내가 봤어. 저기에 사람들이 대빵 다 들어가네. 자, 의문문이죠. 의문문. 그러면은 의 비동사 주어 이렇게 쓰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which one are you more likely to enter? 자, 어떤 식당에, 이 둘 중에 어떤 식당에 당신이 들어갈 확률이 더 클까? 두 식당은 뭐냐면요, empty one? 빈 식당일까? 아니면 그 둘 중에 나머지인 the other one? 그 6명이 들어간 그 두 번째 식당에 들어갈 확률이 더 클까? 라는 거죠. 자, 둘 중에 하나는 one이죠. 그리고 그 나머지는 the other로 받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부정대명사. another로 쓰면 안 됩니다. 어느 곳에, 여러분들이라면 어느 곳에 들어갈 거예요? 원래 비었었는데 갑자기 6명이 두루루 들어갔대. 그러면서, 오늘 뭐 먹지? 이 집 참 맛있는데. 막 이런 말 하면서 6명이 두루루 들어가. 그럼 여러분들 어디에 들어갈 확률이 더 커요? 선생님, 저는 그냥 혼자 있기 위해서 여기 아무도 없는 곳에 들어갈 건데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글을 읽으면 글이 튕겨나가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묻는 게 아니잖아요. 영어를 글을 읽었을 때. 이 글을 쓴 사람이 이 상황에서 어떻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글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글을 읽어야지. 선생님, 저는 여기 갈 건데요. 이러면 글에 대한 접근법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떤 곳에 들어갈까요? Most people,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너는 일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would go into the restaurant with people in it. 그 식당에 많은 사람들을 가진 그러한 식당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들어갈 겁니다. 맛집이겠거니 싶어서 이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기대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Let's suppose, 또 가정해 봅시다. that 뭐라는 걸 가정을 해봐요. 당신하고 당신 친구가 go into that restaurant, 그 여러 명이 있는 그 식당에 들어가 본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와, 저기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어. 맛집인가 봐. 그러면서 이제 나하고 뭐 여자친구가 야, 우리 저 집 가서 먹자 오늘, 이렇게 해서 들어가 봤다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원래 6명이 들어가 있었는데 나하고 내 친구가 들어갔으니까 2명이 추가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식당은 이제는 8명의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8명의 사람이 이렇게 있다라고 쳐봅시다. 8명의 사람이요. 그럼 이제 이 식당을 또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겠죠? 배고파가지고 기웃기웃 거리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는 8명이고 여기는 여전히 빵명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갈 것 같아요? 또 이 8명이 있는 사람의 집으로 들어갈 확률이 큽니다. 물론 당연히 수용 공간이 더 있으면 자리가 막 30개, 여기도 30개인데 여기는 30개 중에 하나도 채워지지 않았어. 근데 여기 30개인데 8명이 채워져 있네? 그러면 사람들이 더 많네? 맛있으니까 사람들이 더 많나 보네? 이러면서 지나가는 사람들도 이쪽으로 들어갈 확률이 더 크다라는 거죠. 자, 이제는 8명의 사람이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봅니다. 그 하나의 레스토랑은 비어져 있다라는 것을 보고요. 자, 여기서 됐으며 뭐뭐라는 것을 보고, 그리고요, the other, 그 둘 중에 나머지 식당이 8명의 사람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또 지나가다가 볼 수 있습니다. 모르는 일반적인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앞에 더를 쓸 수 없어요. the other, 그렇게 하면 그 나머지 사람들은 이런 뜻이거든요. 일단은 더를 쓰지 않은 상태로 그냥 또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습니다. 2개 식당 중에서 하나, 원은 비어있고 그 나머지 하나는 8명의 사람들이 들어가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원, 그 나머지 하나는 the other 쓰는 게 맞죠? another 쓰시면 안 됩니다. 또 the other 쓰셔도 안 되고요. 이런 부정대명사는 항상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확률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does not, therefore, so 등으로 바꿔 쓸 수 있고요. 11번에 11번에 접속부사 나오고 5번에도 접속부사 이렇게 2개가 나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빈칸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을 대비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정합니다. to do the same, 똑같은 것을 할 것을 결정합니다. as the other 8, 다른 8명의 사람들이 그랬었던 거랑 똑같은 행동을 결정할 확률이 큽니다. 즉, 그 사람 많은 식당에 들어가는 것을 또 결정할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요, 글은 쉽죠. 우리는 다른 이들이 선택하는 것을 따라서 똑같이 선택할 확률이 크다. 다른 6명이 저기에 식당에 들어갔어. 맛있으니까 들어갔겠지? 나도 글로 가서 먹어야지.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선택한 것을 선택할 확률이 큽니다. 근데 그 이면에는 뭐 때문에 그랬다 그랬죠? 인간의 무리 행동 때문에. 인간이 무리 행동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무리적 행동, 때적인 행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인간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누구에게는 어려웠었던 글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35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35번도 조금 모호한 글이긴 한데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Words, 이거 세상 아니죠? 단어죠. 단어들 like near and far, 가까운, 먼 같은 그러한 단어들은 can mean, 의미합니다. 다른 것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depending on, 뭐뭐에 따라서. 문장을 읽다가 문장 내에 의문사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의주동으로 쓰이고 의문사 주어가 동사 하는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된다라 그랬습니다. 문장 내에 의문사가 나오게 됐을 때에는 그 뒤에 주어 동사를 씁니다. 이렇게 are you 쓰면 안 돼요, 여러분들. 선생님, where are you? 이런 말 있잖아요. 그것은 문장 내에서 쓰는 게 아니고 단독적으로 쓰는 거지, 그냥 의문문으로. 근데 이거는요, 문장이 진행되는 중에 의문사가 나오게 되잖아. 그럼 간접 의문문이라고 해서 의문문을 쓰고 뒤에 주어 동사를 쓰는 거죠. 해석도 달라요. Where are you? 그러면 너 어디 있니? 이렇게 되는 거고, 문장 진행 중에 가게 되면은 어디에 네가 있는지 이렇게 끝이 내려가게 됩니다. 문장 내에서는요. 자, 아무튼 어디에 당신이 있는지, 그리고 what you are doing, 이것도 의문사 주어 동사 쓰고 있는 거죠. 무엇을 네가 하고 있는 중인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가까운 그리고 먼가 같은 단어들은 다른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되셨죠? 그리고 이게 주제문이에요. 이 문장을 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빈칸으로 문제 낼 거다. 자, 2번이요. If you were at the zoo, 만약에 당신이 동물원에 있을 때 then you might say, 당신은 말할 수 있습니다. that 뭐뭐라는 것을 you are near an animal, 당신이 동물하고 가깝게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you could reach out, 당신이 손을 뻗어서 닿을 수 있으면, 그리고 touch it, 그 동물을 만질 수 있으면, through 뭐를 통해서 the bars of its cage, cage는 우리겠죠? 그러니까 너, 나, 우리 이런 말이 아니고 동물원에 가보면 동물들이 케이지, 이 어떤 우리에 갇혀 있잖아요. 철장, 그렇죠? 철장에 있는 이 봉을 통해서 동물을 만질 수 있고 손에 닿을 수 있다면 당신은 그 동물이 가까이 있다라고 말할 겁니다. Here, 여기에서 그 가까운이라는 단어의 뜻은 arm's length away, 그러니까 팔이 닿는 거리에 멀리에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여기 away는 그냥 좀 빼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손이 닿는 거리가 가깝다라는 것을 당신이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그렇죠? 자, 이런 하나의 상황이 있고 추가적인 상황이에요. 하지만 자가 앞에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하지만 if you were telling someone,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중이라면, 자, 어떻게 to get to your local shop, 어떤 그 지역에 있는 마켓 아니면 샵에 어떻게 가는지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는 중이라면, 의문사 to 부정사는 의문사 뭐뭐 하는지 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how 붙었으니까 어떻게 뭐뭐 하는지, 그리고 get to는 어디에 가다, 즉 샵에 어떻게 가는지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는 중이라면 you might call it near, 당신은 그 샵을 가깝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If it was 5 minutes walk away, 그냥 5분 정도 걷는 거리 멀리 있다면, 이것도 away를 또 그냥 무시하셔도 돼요. 그냥 5분 정도 걷는 거리라면 당신은 그것을 가깝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에 우리 동네에 이 조원동에 1단지, 2단지 지역에서 어떤 사람이 물어봐요. 자, 저기 주민센터 가려면 어떻게 해요? 아, 그러면 저쪽 아래, 길 아래쪽으로 한 3분 정도 내려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가깝습니다. 멀진 않아요. 가까워요. 저쪽으로 한 5분 정도 내려가시면은 주민센터 보여요. 그것도 우리가 가깝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되게 웃기죠? 여기서는 가까운 게 뭐예요? 손을 뻗어서 닿는 거리. 한 1초 정도 손을 뻗어서 닿을 거리를 가깝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 개념이면 5분은 되게 먼 거 아닌가요? 근데 상황이 달라졌죠? 길을 물어보는 경우라면 걸어서 5분 정도 갈 수 있는 거리도 우리가 가깝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상대적인 거라는 거죠.
그쵸? 의미가 되게 다른 것을 의미한다. 가깝다라는 것이요. It seems 뭐뭐처럼 보입니다. that 이 진주어죠. 여기가 가주어고 지금 뭐뭐뭐뭐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seems는요. 이게 또 BPP로 쓰면 안 돼요. 뭐뭐처럼 보인다, 보여진다. 그러니까 BPP가 맞는 것 같습니다만 문법적으로는요. seem은요. 이형식 자동사기 때문에 이형식의 자동사기 때문에 자동사는 BPP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뭐인 것처럼 보입니다. That you'd better walk to the shop. 걸어가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To improve your health. 당신의 건강을 위해. 좀 쓸모없는 말이긴 하네요. 쓸모없는 말이긴 합니다. 이런 말이 왜 나왔지? 아, 그래요. 그 무관한 문장이구나. 자, 이 문장은 그냥 없는 셈 치세요. 그냥 아예 읽지도 마세요, 여러분들.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자, 그냥 아예 없고요. Now, the word near 가까운이라는 단어는 의미합니다. Much longer than an arm's length away. 즉 팔이 닿는 거리보다 더 먼 거리를 의미를 합니다. 이 4번의 상황이라면 5분 정도 저기 걸어가시면 샵이 나옵니다. 라는 것은 사실 위에서 나왔었던 팔 닿는 거리보다는 훨씬 먼 거리이긴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짓자면 자, 이러한 단어들 가까운, 먼, 작은, 큰, 뜨거운, 차가운 이러한 단어는 다 의미합니다. 다른 것들을 의미합니다. 누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어디에서? 다른 상황에 있는, 다른 시기에 있을 때. Different times, different situation. 같은 말이겠죠? 다른 상황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의미를 나타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쵸? 그러니까는 뭐 만약에 여름에 얼음을 줘요. 여름에 덥지? 이 얼음 한번 먹어봐. 이랬을 때 와 이거 얼음 진짜 시원하다. 엄청 시원하다. 이러겠지만 겨울에 야, 얼음 한번 먹어봐. 그러면은 겨울에 먹는 얼음은 시원하지 않을 수 있죠, 여러분들. 이미 바깥에 기온이 지금 춥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절대적인 기준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단어들은요 절대적인 기준의 말이 아닙니다. 이게 누구에겐 뜨거울 수 있고 누구에겐 안 뜨거울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라면 먹는데 어씨 나는 엄청 뜨거운데 내 친구가 먹더니 야 왜 그렇게 뜨거워하냐? 나는 하나도 안 뜨거워하는데 다른 사람에겐 뜨겁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쵸? 누구에게는요 100만 원이 큰 돈일 수 있는데 누구에게는 100만 원이 큰 게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쵸, 여러분들. 요런 단어들은요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즉 definitive standard에 의한 말이 아니라 이런 것은 상대적인 기준이 되는 말이 된다라는 거죠. 상대적 기준이 되는 단어들, relative standard를 가지는 단어들입니다. 이런 것은 사람에 의해 혹은 상황에 의해 다른 것을 의미하게 된다라는 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글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죠, 여러분들. 그래도 다시 한번 열심히 읽어보면서 이해를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특히 되게 중요한데요. 학교 시험에서 이 단어들을 이용을 해서 문제가 나오는 것을 또 선생님이 예측을 해서 이 단어들까지 써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어들은 definitive standard가 아니고 relative standard이다 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